けんな。このヤバい世界でこの男は本当のヒーローになれるのか。てめえで助けろ。自分が助けろ。ヒーロー。俺が君を守る。アイアムアヒーロー。絶叫のゾキュンパニック。一人では危険です。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네, 웨일랜드에 대한 해독의 로즈입니다. 지금 전혀 의외의 이름이라서. 이 이름은 제가 지난 14일, 5월 14일이 생일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뭐 로즈데이라고 해서 옛날에 친구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밴드에서 엑슬로즈라는 예, 건젠 그렇죠. 로지스의 전설적인 존재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보컬을 좋아해서 로즈 혹은 뭐 기타리스트에도 랜디 로즈가 있는데 그 로즈는 뭐 이 로즈랑 스펠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코 이노우에의 버저비터라는 네. 보면 거기도 로즈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옛날에 로즈라고 잠깐 불렸던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I am a hero라는 좀 괜찮은 작품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그 원작 만화를 기준으로 얘기할 건데 이게 다 좋았는데 좀 이게 후반부가 좀 그래가지고 후반부가 좀 아쉬워서 한 중반까지만 어떻게 나오다가 마무리를 잘했으면 네. 거의 명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 여고생, 그러니까 히롬이랑 야부까지 3인의 어떤 여정에 그냥 집중했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그룹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도 그때부터 조금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몰입감이 좀 떨어지면서 아니 난 얘네들 그룹 얘기는 별로 관심 없단 말이야. 궁금하지 않은데 그냥 빨리 그 히데오 일행의 얘기가 더 궁금한데 굳이 다른 그룹 얘기하면서 또 분량은 길어지고 근데 일단 내가 또 이걸 처음에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뒤가 궁금해서 내가 결말은 확인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좀 이게 얘기가 분산되더라고. 그래서 그쵸. 이제 참 그 초반에 정말 엄청난 흡입력이 있었는데 그 흡입력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진짜 명작이라고 그냥 바로 말할 수 있겠는데 맞아요. 좀 후반부의 그 마무리도 좀 너무 별로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아쉬워서 I am a hero 그 원작에서 이제 좋았던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영화판에 대한 또 영화에 대한 차이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이 만화를 보고 나서 그 작가 사진을 봤는데 이거 자기를 그린 거 아닌가 그냥 이제 이거 이 작가 그 다른 이제 보이즈 온드런이란 만화도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생겼어 자기랑. 그래서 이게 좀 주인공을 완전 자기 얼굴로 그냥 그려놔가지고 그 안경 쓴 되게 평범한 얼굴이잖아요. 딱 작가 사진 보고 이거는 자기를 한 거 아닌가. 그 약간 이 I am a hero의 그 스토리도 좀 작가 본인의 약간 판타지를 좀 투영한 거 아닌가. 좀 여고생과의 뭔가 그런 거를 좀 상상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처음에 그 주인공 집단, 그러니까는 그 좀비가 나타나기 전까지 일상생활에 소소한 걸 그리고 있을 때, 그 이제 만화가 등장하고 옆에 이제 어시스턴트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그게 돌아가는지 뭐 그 주인공의 삶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처음에는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서 작가 투영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직업도 만화가라는 게 너무 빼박이라서 만화가인데 막 또 자기 그 안에서 또 어떤 자기가 그 만화에 대한 막 지론을 막 되게 설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너무 이거는 누가 봐도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소설가도 뭐 이제 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거라. 근데 너무 직업까지 만화가니까 좀 이거는 이제 그거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좀비물이란 장르란 거를 저는 이제 알고서 처음에 봤는데 사실 1권 전체가 꽤나 길게 좀비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여자친구가 변무한 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좀비 만화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게 사전 정보가 없이 그냥 이거를 처음 보기 시작하면은 좀비는 언제 나오고 계속 뭔가 솔직히 이제 처음에 그 일상에 약간 좀 소소한 아니면 시시콜콜한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의 약간 지금 처지 주인공 뭔가 좀
약간 루저 감성에 패배감에 약간 쩔어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그러니까 잘 풀리지 않는 만화가 이제 만화가가 되겠다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옛날에 과거에 10몇 년 전에 신인상 받은 거 빼고는 딱히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이제 그런 주인공의 이제 그 일상과 또 이제 그런데 또 그런 그래도 별 볼 없는 주인공이지만 어쨌든 또 그래도 이해를 잘 해주는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물론 술버릇은 안 좋지만 여자친구가 되게 와서 막 뭐 밥 해주고 막 되게 그때는 분위기 좋은데 막 술 먹고 좀 이것도 약간 좀 정신이 약간 조금 이게 별로 정신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술주정을 그 정도까지 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사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 술 버릇이면 이게 조금 약간 이 사람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정도는 병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만화 처음부터도 약간 주인공도 뭐 어차피 좀 제정신은 아니긴 한데 주인공도 약간 막 자기 환영이랑 자꾸 대화를 한다던가 난 처음에 이제 좀비 물건 거 아니까 난 처음에 그 주인공의 방이 지금 좀비 사태가 터진 방인 줄 알았어 난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다 세상이 끝장나가지고 얘 혼자 자기 혼자 지금 너무 외로워서 지금 자기 혼잣말을 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다시 아침이 밝으니까 또 출근을 하고 뭐 이제 하는데 자기 화실로 어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거를 또 몇 번 반복해서 보고 난 뒤에는 확실히 근데 이 1권에서 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지루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길게 어떤 그 일상을 빌드업을 한 게 전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어떤 서사가 있어야 그 여자친구가 그 변모했을 때 그 쇼킹한 그 충격과 이 세상이 뭔가 끝장났을 때 어떤 그 대비가 확실히 그 1권 전체를 그렇게 좀 길게 공을 들여서 빌드업을 한 게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상이 그러니까 되게 막 나는 이제 내 장래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막 또 뭔가 신인상 동기인 다른 만화가는 되게 잘 나가는데 또 그리고 걔는 뭔가 솔직히 이제 사실 그 사람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 그냥 그 주인공 혼자서 뭔가 컴플렉스를 느껴가지고 열등감 느껴서 저 새끼는 나보다 더 훨씬 잘 나가고 막 되게 또 본인이 그래서 직접 뭐 이게 얼마 잘 나가길래 한번 내가 봐주면서 만화 봤는데 자기도 인정했잖아 이거 잘 그리네 잘했네 재밌잖아 젠장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 뭐 어쨌든 그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그 자기 여자친구가 그 잘 나가는 만화가랑 약간 좀 이제 과거에 뭐가 있었어 있고 또 지금도 뭔가 약간 내 여자친구 아직도 뭔가 그 남자에 대해서 좀 이게 마음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또 이제 그거 약간 그 마음에 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비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우리의 그런 소소한 일상도 좀 범지구적인 재앙 앞에서는 사실은 뭐 이제 그쵸. 의미 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내가 뭐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고민을 다 갖고 있겠지만 그 고민이 이런 조금 아까 말한 범지구적 재앙의 앞에서는 진짜 아주 사소한 것들이 돼버리는 왜냐면 당장에 생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는 그 어떤 고민도 그렇지 사소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그래서 이제 그 빌드업을 정말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약간 너무 TMI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지루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게 난 약간 이 작가 만화 보면서 약간 좀 그 이나중 작가랑 좀 공통점을 느꼈거든 살짝 약간 그 비슷한 느낌 후루야 미노루랑 약간 좀 그림적인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후루야 미노루도 꽤 그 약간 좀 그 마치 그 타란티노 마냥 좀 이제 그 좀 장광설 같은 그 시츄에이션이 많이 나오거든 되게 그러니까 뭐 주인공 아니면은 주요 인물들이 뭔가 되게 우리가 약간 이제 사소하게 넘기는 것들에 대해서 막 뭔가 열변을 토하는 그런 시츄에이션 있잖아요. 그런 좀 그런 스타일의 연출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가도 좀 그런 연출이 많아가지고 특히 주인공은 계속 혼잣말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혼잣말 하니까 그 화실에서 다른 사람들도 야 혼잣말 좀 하지 마 하면서 막 호사를 주잖아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뭔가 주인공이 막 혼자 장광설 하는 이제 이게 연출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쨌든 이제 1권 자체가 이렇게 이 주인공의 약간 이제 일상을 보여줬는데 사실 근데 전 일상 파트도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뭔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서 그쵸. 네.
그 1권 마지막에 이제 여자친구가 드디어 이 풀 페이지를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컷을 약간 이제 애니메이션 본 느낌으로 진짜 네, 은근히 초반에 약간 그런 박력 넘치는 연출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 볼 때마다 풀 컷은 이렇게 써야 되거든 솔직히. 그 우리가 양 페이지를 딱 봤을 때 어떤 큼지막한 그림은 그런 연출로 써야지 그냥 의미 없이 막 이제 쓰면 안 된다. 페이지 때우기용으로 페이지 때우려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정말 전 1권은 너무 쇼킹했거든 진짜. 그 여자친구 바뀌어가지고 특히 이제 2호 그 우편 구멍으로. 네, 그 일본 그 조그만 그 약간 주택 같은데 그런데 공동 주택 같은데 이런데 약간 이제 우편 그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이로 이제 딱 그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자다 일어난 줄 알았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뭔가 여자친구가 막 그 모션이 막 귀여우면서 이상해져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막 이 온몸에 막 핏줄 막 다 이렇게 돼 있고 완전 눈알 이렇게 막 이상해져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좀 그 초반에 그 여자친구의 그 변모가 너무 쇼킹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것도 어쨌든 여자친구였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상에서 어떤 그 추억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되게.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너무나 좀 쇼킹한 모습으로 변모해가지고 게다가 좀 그림적으로도 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나 든단 말이야. 너무 그 작가가 그림을 너무 진짜 적나라하게 그렸어 진짜. 맞아요. 어떠한 뭐 보정도 없이 완전히 추한 몰골로 바뀐 그 모습을 그렇죠. 눈에 구더기 막 나오고 있고 막 점점 막 이빨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처음에 주인공을 막 공격해가지고 막 문짝 이제 물어 뜯나라고 막 이빨 다 빠지고 막 또 다른 좀비 나타나가지고 막 그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막 난리 난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그 점점 이제 그 결국엔 주인공이 죽이기까지 그 좀 모습이 진짜 좀 거시기 하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난 좀 아니 그 처음에 그리고 이 주인공이 난 너무 상황 파악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좀 너무. 내가 막 화가 나려고 그러더라고. 답답하더라고. 아니, 이 정도로 변했으면은 만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도망칠 것 같은데 주인공은 왜 그러냐는 식으로. 네, 아니 나는 좀 그게 제가 어지간하면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상의 영화나 가상의 만화를 보면서 좀 열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솔직히. 근데 나 혼자 보다가 이제 좀 뭐 좀 상황 파악 좀 해라 이 바보야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답답한 거야 주인공이. 대체 얘는 언제까지 지금 상황 파악 못할 건가. 이쯤 됐으면은 상황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얘는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슨 뭐 이거 총 꺼내면 뭐 총포법 위반이라 가지고 무슨 다 그런 거 따지고 앉아있는데 어이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캐릭터가 맞긴 맞지. 진짜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만약에 진짜 현실로 일어난다면 또 당황할 수 있지. 현실 파악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이쯤 왔으면은 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예전에 그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지. 그리고 뭐 좀비물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런 대사 많이 나오잖아. 응? 네가 예전에 알던 걔가 아니야. 지금 저 좀비는 네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그냥 고깃덩이일 뿐이야. 그런 거지. 그 말 많은데 굳이 이 주인공은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자기를 몇 번이나 공격하려고 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다른 좀비까지 나와가지고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했으면은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이거 지금 뭔가 큰일이 났구나. 뭔가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졌구나라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건데 특히나 그때 내가 눈통이 터졌는데 굳이 이제 이미 한번 다른 좀비한테 당해가지고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다 했어. 근데 굳이 또 그거를 등이 없고서 자 병원 가자 태코 이지를 하게 내가 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 병원 가자가 아니고 저는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변모된 얼굴만 봤어도 그러니까 나는 도망갔을 것 같아서. 도망가든지 나는 아니면은 그쯤 왔으면 나는 빨리 죽였어 나는 그냥. 근데 굳이 나는 거기서 없고 병원 가잖아 할 때부터 얘는 진짜 좀 이게 지능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지능에 문제 있으니까 맨날 침대 안에 있는 그 자신의 상상의 그 뭐랄까 그 캐릭터 요정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아무튼 상상의 그 존재와 맨날 대화하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원래부터 약간 그 제정신이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 그 업고 병원 가려고 할 때부터 좀 제발 좀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맞아요. 결국 죽이게 된 이유도 이제 또 이 작품이 저는 좀 다른 좀비물들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좀비들은 이제 바로 다른 좀비물 같은 경우에는 좀비가 되는 순간 바로 이제 어떤 인간의
인간이었을 때 기억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이제 바로 그냥 이성이 이제 마비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고깃덩이라고 할 정도로 더 그냥 좀 더 이렇게 정을 떼기가 좀 쉬운 게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이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비가 되면 여기서는 생전에 뭔가 자기가 집착했던 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많이 생각했던 거를 계속 중얼중얼 되잖아요. 이렇게 좀비들이 말을 하잖아. 계속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어쨌든 물론 이제 한 가지 패턴에 꽂혀 있긴 하지만 뭔가 이제 자기가 어쨌든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을 좀비가 된 다음에 계속 되뇌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런 점이 조금 뭔가 약간 좀 감성적이다 되게. 단순한 어떤 우리는 맨날 좀비를 약간 좀 뭐 바이오 테러 아니면 이제 과학적인 부분으로만 항상 접근을 했었는데 이거는 뭔가 약간 조금 어떤 사람의 거기에 감정에 좀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좀비들이 자신이 이제 그 생전에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거나 어쨌든 그 뭐랄까 가장 꽂혀 있었던 어쨌든 그 어떤 특정 행동이나 뭐 저런 거 패턴을 계속 그 하는데 우리가 딱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리는 뭔가 다양한 생각을 하고 많은 체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그 일정 루틴에 갇혀가지고 항상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거의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좀비들이 그런 걸 반복하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사는 삶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가지고 네, 갇혀버린 삶. 네.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그 패턴에서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이 사회에서 내가 그 반드시 그 생존을 위해서 뭐 좀비는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우리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어디엔가 어쨌든 정신이 너무 그 집중돼 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못 보고 다른 상황 못 보고 오직 그거 하나만 매달려 가지고 계속 그거에 뭔가 몰두해 가지고 혹은 그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여자친구를 어쨌든 간에 사실 여자친구 죽이는 동기도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이제 그 자기 열등감 느꼈던 이제 그 다른 잘 나가는 만화가 이름을 나오니까 맞아 그 여자친구 좀비가 막 나카타시 뭐 좋아 막 하니까는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죽인 거잖아. 아직도 그 새끼 생각하냐 이러면서 죽였잖아. 그 말 안 했으면 아마 안 죽였을 것 같아. 그 말 안 했으면 계속 답답하게 야 어떻게 뭐 그랬겠지 계속.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얘가 답답한 게. 상황 파악을 할 이미 몇 번에 그게 있었어 이미 지금 벌써. 근데도 지금 상황 못 하다가 그 얘기 하니까는 죽여가지고 죽인 다음에도 뭐지 내가 살인죄가 됐나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좀 게다가 거기다가 그 사실 여자친구도 거기 쪽지를 남겼잖아 되게 민낯으로 죽거든 얼굴 보지 말아줘라고 써놨잖아. 그럼 나는 이미 거기까지 봤으면 지금 뭔가 이미 진짜 눈치 깠겠다 솔직히. 그것만 봐도 초반에 그것만 기어오는 것만 보고도 이거 지금 뭔가 아니다. 근데 몇 번이나 자기가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공격 당하고 뭐 하고 지금 동기가 있었는데도 계속 뭔가 얘는 대체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좀 너무 답답하고 거기다가도 심지어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뭐 써서 가잖아 쪽지를. 그래서 나 이거 좀 너무 이러니까 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좀 들어. 이렇게까지 답답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그 집을 나왔는데 막 그 집주인 할머니도 막 집세 거리면서 막 또 막 물라고 쫓아오고 막 이제 이미 거리가 뭔가 좀 거리들이 지금 좀비로 점점점 이제 그 가득 차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와중에 또 굳이 또 화실로 또 가요 굳이. 화실로 갔더니 이제 사실 그 화실도 이제 대충 구성원들이 이제 일단은 그래도 좀 만화가로 잘 나가는 이제 선생이 한 명 있고 나머지 어시들이 서너 명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여자 어시들이 한 명 껴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만화가 선생도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거든. 영영 마감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랬는데 뭔가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그 선생도 좀 약간 쇼킹한 모습으로 되게 아래에서 피를 흘리면서 근데 이제 그 화실 어시 중에 그 미탄이라고 이제 조금 나이 많은 어시 이제 좀 뚱뚱하고 나이 많고 좀 그 겉모습만 봐도 우리가 약간 좀 이제 뭐 오덕 아니면 파오라고 이제 하는 좀 그런 캐릭터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전 요번에 이제 영화판도 보고 이제 또 다시 뭔가 이제 영화랑 이것도 만화가 좀 이제 세세한 디테일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또 요번에 다시 보니까
근데 왠지 이번 그 미탄이라는 그 캐릭터의 또 그게 뭔가 왠지 모르게 그 캐릭터의 심정이나 이제 감정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걔는 이제 이렇게 된 게 좋잖아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망해버린 게 이 좀비 아포칼립스가 도래한 게 어떤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 된 거야 그 사람한테는. 우리한테도 그런 감정을 느낄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많지 않을까 싶고 솔직히 저는 이제 요즘에 사회 분위기나 또 그러니까 약간 몇 년 전부터 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약간 희망을 보지 못하고 되게 절망에 빠져 있는 뭐 그런 이제 현상이 지금 몇 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그리고 이제 뭔가 또 SNS의 발달로 어떤 상대적 박탈감, 빈부격차 이런 걸 느끼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보면 현상이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만 또 더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잘 나간다고 하는 지구상에서 그런 나라들일수록 오히려 더 뭔가 젊은 세대가 더 희망을 보지 못하고 더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좀 또 그런 칼럼이나 글 같은 걸 본 게 있었는데 이제 이 사회 현상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차라리 모두 다 망하자. 그 불공평한 어떤 빈부격차를 겪느니 차라리 그냥 공평한 파멸을 원하는 어떤 그 심리 그런 심리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저는 그런 논조의 글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랑 최근에 돌아가는 그런 그 기술이나 그 과학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저는 그 챗 GPT가 나온 게 스카이넷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터미네이터 같은 시대 그것은 예언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뭔가 그 미타니 같은 캐릭터도 그러니까 이 양반도 보면은 막 되게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더 이제 더 조금 더 어두운 방향으로 히데오랑 비슷한 계열인데 더 이제 어두운 방향으로 더 좀 흑화된 약간 패배감과 루저 감성에 좀 더 쩔어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막 그 자기 동창들 아니면 자기 또 만화 그렸던 애들 막 다 그 자기 혼자 막 그 증오를 불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막 그 이제 좀비가 된 선생과 또 문화생들을 다 죽이면서 뭐 니들 나 무시했었지 어쩌고 했었지 막 그리고 막 자기가 중얼중얼 막 하면서 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세상이 온 거라고 막 그러면 히데오한테도 막 이제 너도 나랑 같잖아 막 하면서 막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왔어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기뻐하잖아 막 되게. 근데 나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뭐 이제 기분 나쁘고 약간 또 좀 근데 난 좀 약간 그 미탄이랑 캐릭터 좀 짠하더라고 솔직히 이거 보는데 영화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심리가 뭔가 조금 동정이 가고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라서 지금 전 사회적인 현상을 어떻게든 저는 솔직히 지금 미타니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난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지금. 저도 약간 일정 부분은 공감이 가는 게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네, 저도 솔직히 그런 제가 있습니다 제 안에서. 솔직히 우리 얼마 전에 그거 막 공습경보 막 발령됐잖아 솔직히. 그 난리 났잖아 새벽에 갑자기. 난 물론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순간 나는 저도 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좀 싶었는데 전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왕 지금 죽는 거라면은 뭔가 그제 우리가 그 핵전쟁 그 나오는 영화 그 있잖아 되게 터미네이터 같이. 그러니까 이왕 죽을 거라면 빨리 빛이 확 해가지고 내가 하는 사이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내가 순간 한 거야 내가 순간. 물론 그걸 진지하게 이게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순간 딱 보는 순간 그래요. 그래도 만약 죽을 거면은 바로 그냥 내가 죽는 것도 모르게 죽게 해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확 이거 하면서 이제 그 핵전쟁 순간 빛이 번쩍하면 이제 다 사라지잖아. 그걸 상상을 하면서 이왕 죽을 거라면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순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 후에 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약간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미타니는 이제 막 신나가지고 이제 막 선생도 죽이고 이제 그 밑장도 이제 굉장히 또 쇼킹한 모습으로 등장하거든. 이제 물에 팅팅 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선생과 그 이제 밑장이라 불리는 그 여자
어시생도 좀 약간 부적절한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좀 별로인 네. 그런 좀 추잡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또 비난을 하면서 되게 그 미타니가 막 다 이렇게 야구바따로 죽이는데 근데 난 솔직히 근데 그 파트를 보고 있으면은 난 그래도 미타니는 그래도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히데오보다는 난 얘가 차라리 훨씬 나은 거야. 이게 조금 히데오는 그 상황에서 무슨 뭐 화실 들어오는데 신발 벗으려고 하고 있질 않나. 그 선생도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지금 뭔가 그치. 지금 그 내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가 지금 좀비가 되고 있구나라는 건 난 눈치를 챌 것 같은데도 난 거기서도 선생님 어떻게 된 거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답답한 녀석. 근데 그 내가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게 그 뒤에도 한 서너 번 더 반복돼 문제는. 얘는 진짜 바본가. 진짜 답답한 캐릭터예요. 이쯤 되면은 아니 이제 이게 뭔가 지금 상황 파악에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아무리 바보라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화실도 이제 그렇게 그 변해버린 이제 밑장도 죽이고 그 밑장도 사실은 그 싸우는 과정에서 이미 야 내가 이렇게 야구바따로 얘를 잡고 있는 동안에 빨리 얘를 해치워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서도 기회 놓치잖아. 네. 그래가지고 또 미타니가 막 짜증나니까 근데 거기서도 너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잖아. 맞는 말이야 그건. 난 그 와중에서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게 되게 좀 뭔가 이게 우픈 상황, 웃기면서 약간 지금 되게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간다는 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찌어찌 다 그렇게 화실에서 일단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저는 요번에 영화도 그렇고 이 먼저 다시 보는데 사실 이런 좀비 아포칼립스가 이제 이 초반기에 되게 어떤 이 혼란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게 지금 뭔가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는 그 카오스가 이제 벌어지잖아 되게 뭐 어떤 좀비물이든 간에 이제 막 초반 좀비가 창궐하는 그 시기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상황 파악 안 되고 막 그 좀비가 막 부지 기수로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게 되고 상황 파악들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사실 그 큰 그 시내 큰 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막 또 인파가 서로 막 이제 얽히는 그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쵸. 사실 그 초반에 재수가 없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좀비가 될 거야 솔직히. 그치 맞아. 왜냐면 요번에 영화판을 보는데 막 그렇게 인파들이 막 서로 도망가려고 이제 얽히게 되는데 사실 그 중에 누가 좀비고 누가 멀쩡한 사람인지가 모르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좀비도 막 되게 빨리 뛰는데 좀비도 막 달려드는데 사실 그 와중에 섞여가지고 뭐 갑자기 와서 물어버리면 나는 뭐 그냥 좀비 돼야 돼 그냥 바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뭔가 좀 그 부분이 되게 아찔하게 느껴지고 물론 뭐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진 모르겠지만 그 주요 인물들도 항상 되게 운이 좋은 거다 따지면 맞아요. 예, 좀비가 안 되는 거는 일단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80~90%는 초반기에 좀비가 될 거야 솔직히. 그 혼란 와중에. 그렇죠. 근데 어찌어찌 참 우여곡절 끝에 그 운이 좋아서 운이 따라줘가지고 일단 좀비가 안 되는 건데 뭐 혹자는 또 좀비가 빨리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사람도 있어. 난 빨리 대세에 빨리 수능하기 위해서 대세가 좀비가 된 시대니까 난 빨리 좀비가 되련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또 시내에서 막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비행기 안에 뭐 조종사나 사람들도 다 좀비가 됐을 이제 확률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행기가 굉장히 낮게 날아가지고 그 육교에 이제 올라왔다가 미타니가 결국에는 또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미타니의 최후가 그래서 영화랑도 또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영화는 바로 그냥 스스로 이제 좀비가 될 것 같으니까 자살을 해버렸는데 이제 원작 만화에서는 히데오랑 같이 도망을 치다가 이제 육교에 올라오는데 또 결국에는 물려가지고 다른 좀비들한테 막 둘러싸이면서 약간 또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게 죽거든요. 되게. 지금까지 참 너무 힘들었어. 너도 그렇지 하면서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비행기가 낮게 날면서 비행기 바퀴가 그냥 이렇게 바로 위로 지나가면서 이제 미타니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다른 좀비들까지 또 하면서 스펙타클하게 또 최후를 맞거든. 작품이 좀 의도한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이 현대 사회에 뭔가 좀 이제 도시화된 사회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징을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막 비행기 추락하고 그래도 또 계속 드문드문 보면은 우리가 보기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막 그 히데오를 뺀 다른 사람들조차도 보고 있으면 상업 파악 못 하고 있어 보면은 비행기 추락했나 야 빨리 이거 핸드폰으로 찍자 막 이러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태 심각성을 되게 히디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되게.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렇게까지 되려나, 진짜. 어차피 뭐 이제 또 이제 약간 이런 아시아권에는 아시아권 나라들은 어쨌든 간에 사실 저도 항상 그 이제 서양의 좀비물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한 게 아시아권은 좀비 사태가 벌어지면 너무 불리하다. 총을 못 쓰잖아, 총을 못 쓰니까 이제 이게 무기로 삼을 만한 게 마땅치가 않다고. 칼밖에 없는데 칼은 네. 어쨌든 근접 무기라서 그렇지. 좀비랑 싸워서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죠. 칼이나 둔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아시아권은 너무 불리하지 않나.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이제 어쨌든 그 좀비물은 서양부터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도망가야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맞설 수 있는 대응 수단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치. 근데 어쨌든 미국 좀비물들은 항상 그래도 뭐 당연하다는지 총을 꺼내가지고 총을 쏘니까. 역시 총기가 합법화된 그거는 이제 그런 사태일 때는 뭐 이제 유용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아시아권에서는 그러니까 심지어 영화에서도 아메리카였으면 총 한 방이었으면 끝났을 텐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쨌든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어쨌든 총을 가지고 있어서 네. 여기서 굉장히 그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이렇게 상황 파악도 못하고 바보 같은 주제에 정말 또 어떻게 이게 행운 같이 정말 운 좋게도 얘는 원래 사격 취미가 있었어. 그래서 그 총기 소지 그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참 이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총을 쓸 수가 있고 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정말 그나마 다행스러운. 네. 그래서 이 총을 또 사실은 전 이 작품에서 이 총이 가진 어떤 그 권력을 전 상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총이 이제 권력이 되는데 왜냐면은 주인공이 갖고 있었던 총을 중간에 뺏기잖아요, 무리한테. 네.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지. 그러니까 총이 상징하는 것이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것 같은. 특히나 이렇게 뭔가 망해버린 세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답답하다고 하는 이제 주인공의 이제 단계가 있어. 처음에 여자친구가 그 모양 나는데도 못 알아치는 거, 답답한. 그리고 화실 가서도 또 답답하게, 정말 답답한 놈이네. 근데 그 씬에서 그 광경을 봤잖아. 그 아비 규환을 봤잖아. 그 미타니가 죽는 것도 봤잖아. 그리고 이제 전철을 타가지고 전철에서 또 굳이 이제 한숨 돌려. 근데 역시나 전철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잖아, 지금. 전철에 사람들도 지금 이게 뭐 난리가 났는 건지 모르고 있어. 근데 역시나 전철도 바로 이제 그 다른 좀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그 전철 한 칸도 이제 완전 뭐 이제 바로 망가지는 거죠, 그냥 좀비로. 근데 거기서도 총을 안 쓰잖아. 그래서 이쯤 됐으면은 써야 되는 게 아니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그 시나리오를 봤으면은 내가 진짜 백보양보해서 여자친구만 봤으면 내가 그래 아직 그 현실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싶겠어.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제 거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무슨 뭐 지금 법률이고 뭐 나발이고 지금 일단은 빨리 총을 꺼내가지고 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그것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걔가 총으로 빨리 대응을 했다면은 그 전철 한 칸이 안 망가질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 사람들이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굳이 거기서 또 뭐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뭐 다 거기 사람들 다 좀비 되고 막 또 도망쳐 나오고 이러니까는 좀 이거 좀 너무 주인공 너무 암유발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전철 나와가지고 또 택시를 타죠. 택시를 탔는데 또 택시 안도 다 물린 인간들이 같이 탔어. 그러면 난 그 택시 부분도 조금 솔직히 나는 바로 내릴 것 같거든. 근데 굳이 거기서 안절부절하고 있어. 어떡하죠? 옆 사람도 지금 이상한데. 나 그거 좀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거 작가가 약간 독자들 열받게 하려고 작정했나? 그러게. 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택시 부분도 이제 그 커플이 타고 이제 같이 셋이 낑겨 탔는데 뒤에 뒷좌석에 이 커플도 이미 지금 상태가 이상하다고 지금 솔직히 상태가 이상하고 이제 앞에 그 흑인이 한 명 타거든 되게 이제 막 영어를 하는데 이제 자기 뭐 어디 그 이제 미군 기지로 가라고 막 이제 영어로 이제 외치는데 이제 이 만화에서는 이제 약간 좀비가 되면은 그 글자 폰트가 이상해지거든 이제 막 약간 삐뚤어지거나 막 기울어지거나 막 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되게 그 글자 크기를 막 다르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되게 엄청나게 잘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풍선을 보고서 이게 좀비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니까.
그 커플도 갑자기 점점 상태 이상해지면서 막 눈 이상해지면서 이제 눈 피 흘리면서 이상해진다고 점점 같은 말 반복하고 계속.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미 지금 좀비들이 다 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씨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어 또 거기서.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그리고 또 그 택시기사도 좀비가 되는데 또 기어이 택시기사한테 또 돈 주고 오잖아 또. 그치. 아 이거는 좀 뒤쪽에도 뭐 어디서 뭐 하면은 항상 무슨 뭐 네, 뭐 메모를 남기잖아. 쓰고. 그래서 아 진짜 좀 답답하다. 네. 뭐 물론 그게 이제 뭐 서양 좀비물과의 차이점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미군 기지도 뭐 다 이미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미 거기도 도착했는데 거기도 막 뭐 비행기 떨고 막 폭발 일어나고 막 하거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주인공이 이제 산으로 들어왔는데 그 산에서 이제 그 여고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죠. 그 여고생도 굉장히 운 좋게도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걸 왔는데 자기 혼자 그 산에 간 바람에 그 바람에 살 수 있었지.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이제 이 여고생이 이제 히롬이라는 이제 히로인인데 얘도 좀비가 되는데 좀 솔직히 저는 이제 약간 여기서 좀 스토리적으로 조금 내가 이거는 좀 약간 허술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히로미만 좀비가 됐는데 완전히 좀비가 된 게 아니라 약간 반 걸친 것처럼 됐죠. 네. 그래서 좀비가 되긴 했는데 완전 막 사람 해치고 그런 좀비는 아니고 뭔가 또 좀비의 괴력은 있으면서 하지만 뭔가 왜 얘만 왜 딱 특별하다는 식의 어떤 그런 게 이게 나와가지고 그 결말도 좀 그렇고 그 나중엔 다시 멀쩡해지잖아. 다시 인간 되잖아 다시. 그래서 좀 이거 너무 이렇게 쉽게 인간이 될 수 있는 병이었나? 네. 이제 뭐 또 그렇게 얘는 좀 특이 체질이라 뭐 그렇게 하겠는데 솔직히 좀 이제 거기서 얘가 이거 좀 스토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스토리적으로 어쨌든 뭐 나중에 다시 멀쩡해지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실 저라면은 제가 주인공이면 중간 순간 바로 죽였을 거니까는 그리고 또 심지어 중간에 몇 번에 사람들이 막 뭐야 이거 좀비잖아 하면서 막 다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저라도 이제 처음에 변했을 때 죽였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주인공은 제일 처음에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완전 괴물로 변했을 때도 뭐 병원 가자고 할 인간 그런 캐릭터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기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고생과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역시 또 이런 좀비물이 그래도 어찌어찌 뭔가 이게 집단을 이루고 살아남은 이제 그룹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대형 마트, 대형 쇼핑센터에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그 집단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항상 또 좀비물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이제 클리셰가 돼버린 약간 또 이렇게 인간 집단에 들어가니까 좀비보다 더한 놈들이 있고 이제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는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가 전개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트 파트는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이 마트 파트까지만 했죠. 근데 또 요번에 다시 또 이렇게 영화까지 보니까는 확실히 어찌 원작도 이 이후에는 마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약간 그렇죠. 예. 거기까지 하는 게 딱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굳이 그 뒷얘기를 길게 붙일 필요가 없이.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뒤쪽에 이야기가 더 많으니까 영화에서는 뭔가 약간 열린 결말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했던 것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를 좀 괜찮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원작에서 표현된 주인공보다는 덜 답답했다. 그렇지. 덜 답답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호문클루스 마냥 이제 한 편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뒷얘기는 할 수 없었어. 근데 그러니까 그 마트 편까지를 그냥 아예 마무리로 잡아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각색을 잘 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원작에서는 이제 이 마트 편에 가가지고 이제 또 그 그룹의 리더 같은 애가 있고 멜빵 바지한 이유라라는 애랑 이제 또 어떤 또 그 사람들 안에 그 갈등과 또 여기서 이제 또 약간 제 2의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아부 이제 그 전직 간호사였던 치구미라는 캐릭터를 또 만나게 되고 이제 그 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가 주인공이 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얘는 처음에는 되게 환영하는 척하면서 이제 호시탐탐 그 총을 노리고 있었죠. 저 새끼한테 총 뺏으면 이제 우리가 최강이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총 뺏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또 항상 이런 좀비물이 이제 마트를 점거하고 있어도
이제 여러 명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또 식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량이 또 있는 곳을 이제 가기 위해서 또 이제 작전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영화랑 이제 원작이랑 완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 파트도 되게 너무 쇼킹했던 게 이유라의 그 원작에서의 그 표현이 정말 이 작가가 좀 진짜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그 아무리 봐도 너무 쇼킹하고 너무 무섭고 근데 약간 진짜 엄청난 연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약간 고어함과 그 약간 심리적인 무서움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좀비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이제 난 또 이유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얘가 되게 약간 쿨 속성이었단 말이야. 되게 냉정한 리더 속성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좀 엔간해도 동요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얘도 뭔가 지금 이제 이상해졌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뭔가 일단 자기 혼자 이제 그 자위를 하고 있죠, 이제 혼자. 그 옥상에서. 자기 거시기를 내놓고 이러고 있어. 약간 흔들어대고 있는데 근데 되게 너무 평온한 얼굴로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원래는 이제 히로미를 이제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추구미가 자기가 옛날에 이제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차가 있는 데로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이유라가 와 있어가지고 근데 하는데 뭔가 지금 이 새끼가 좀 이상해 약간 상태가 이제 역시나 이상하다 싶었는데 바로 막 얼굴 눈 막 이거 약간 이제 여기서의 좀비는 약간 표정이 막 바로 휙휙 바뀌잖아 막 되게 눈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커졌다가 막 갑자기 또 얼굴 평화해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얘도 막 지 혼자 막 헛소리 막 하면서 막 되게 내가 좀비가 된 이유를 알겠어 막 좀비는 막 자기 감각을 잘 조절할 수 있다고 막 하면서 막 뭔가 그러면 너무 충격. 지가 자기 거시기를 이렇게 바로 그냥 뽑아버리잖아 바로. 바로 마치 불로불사라고 할까 해서 딱 뽑아버리잖아. 이거 좀 이거 너무. 그치. 그리고 거시기 막 저기 툭 떨어져가지고 막 뭐 자기 뭐 1970 몇 년은 뭐 어쩌고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해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걸로 나이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지 혼자 헛소리 짓거리면서 막 이제 하는데 좀 그 장면 진짜 너무 봐도 좀 인상에 남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지. 네. 나는 작가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상상력이 정말.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I am a hero 이거 한국판이 좀 너무 수정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그치. 전 정말 불만스럽더라고요 진짜. 이것도 그 19금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좀 그런 거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뭐 구글에서 원본 이미지 보면은 별것도 없어요. 어차피 다 그렇게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시커멓게 그냥 해놓고. 그리고 성인들이 어차피 알 거다 아는데 뭐 그걸 가린다고 뭐 그 평생 못 보던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유독 I am a hero가 내가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발되는 만화들이 그러니까 아무 기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게 많이 이거 가려놓고 어떤 거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걸 버젓이 이런 그러니까 뭐 지네 마음이야 그냥 들쑥날쑥이야. 어떤 거는 되게 좀 거슬릴 정도로 막 수정을 해놓고 어떤 거는 우리나라가 웬일로 이거 수정 안 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전 좀 I am a hero 좀 보면서 굉장히 불만스럽더라고요. 아니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리고 이거 좀 원본을 좀 보고 싶다 조금 진짜 이거 내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유라의 그 충격적인 그 모습 이후에 또 이제 이유라의 게다가 또 지가 지 거시기 떼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좀 자해를 하는 것 같은데 거시기 뽑아버리더니 이제 자기 눈을 뭔가 헛소리 또 하면서 뭐가 엄마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막 하면서 이 방에 누가 있어 하면서 막 자기 눈을 지가 후벼 파버리잖아. 이건 되게 무서운지가 이 그림을 되게 무섭게 그려 되게 작가가. 맞아. 그림이 되게 무서워. 기분 나쁘고 무섭게 약간. 또 이 좀비가 되면 뭔가 이제 얼굴 근육이 막 자유자재로 바뀌는 건지 얘도 막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제 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그 좀비의 괴력을 갖고 있는 히로미가 뭔가 약간 이제 히로미 약간 그 반좀비가 된 이후에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제 사물로 보이는 그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이유라를 약간 뭔가 좀 인형 같이 약간 봉제 인형처럼 봐가지고 그냥 이거 입을 이렇게 뜯어버려져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쵸.
그런 표현 좋죠. 왜냐면 실제로 네. 그 인물을 입을 잡아서 찢어버린다 그러면 되게 잔인해 보일 텐데 그걸 이제 인형으로 묘사해가지고 네. 그 장면이 나온 것들, 그런 표현들, 그런 연출들이 뛰어나왔다. 네.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그리고 이제 이 히데오도 뭔가 참 다행히 어떻게 그 탄약을 많이 킵을 해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래도 한 100여 명 가까운 좀비들을,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그 사격으로 이렇게 좀비들을 해치우는 그 파트가 좀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거라 가지고. 특히나 영화에서는 그 탄약, 탄알 수랑 그 좀비 머리수랑 하면서 뭔가 되게 좀 긴장감이 넘치게 연출이 돼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약간 클라이막스로 잡았지. 영화는 그냥 이제 그 사격 파트를 아예 어차피 이제 이거 2시간 내로 끝낼 거니까 엔딩을 약간 그 사격하는 파트로 잡고 그걸로 이제 약간 뭔가 주인공의 각성을 이끌어내는 장치로 이제 네. 좀 잘 각색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이 바트편에서 좀 참 그런 게,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더 이제 이 좀비에 대한 비중이 커졌는데 약간 이제 이 머리가 약간 좀 찌그러진 좀비. 그래서 그 장대 높이뛰기를 연습하는 그 좀비. 그 배우도 한국인. 그 영화에서는 그 마트도 한국에서 찍었고. 그렇다고 네, 하더군요. 파주에서. 좀비 배우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저는 그거 모르고 그때 그 영화를 봤을 때 이게 되게 한국에 있는 아울렛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서 찍었다 그러더라고. 네. 네. 그 이제 높이뛰기 하는 좀비도 계속 이제 뭔가 생전에 높이뛰기를 열심히 연습했는지 이제 높이뛰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얘가 좀 거의 막 닿을락 말락 하거든 되게. 그 마트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아까 옥상에 이제 터전을 잡고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날 결국에는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와 버려가지고 이제 또 거기가 개판 난 거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는 이제 이 좀비를 너무 되게 비중을 엄청나게 그 키워줘가지고 거의 최종 보스가 됐죠 이 좀비가. 네. 근데 사실 원작에서는 뭐 그냥 계속 점프만 네. 하지 그렇게 큰 캐릭터는 아니라서. 그렇지 그냥 그 수많은 좀비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네. 근데 어쨌든 그 마트를 이제 파토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확실히 이게 원작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거의 그 마트 편이 약간 1부 끝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히데오 요 일행의 여정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약간 히데오 일행의 여정과 또 새로운 또 다른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의 어떤 얘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제 물론 뭐 그 파트도 그렇게 뭐 재미가 없지는 않지만 솔직히 조금 이제 이 뒤로 가면서 점점 이게 좀 이상해진 느낌이 들거든. 솔직히 이게 작가가 너무 자기가 감당 못할 정도로 스케일을 키운 느낌이 들고 또 그 원작 만화에서 후반부에 약간 그 쿠루스라는 존재가 나오잖아. 되게 뭔가 빤스만 입고 설치는 이제 좀 버서커 마냥 날뛰는 애들이 나오는데 진짜 그러니까 나는 좀 그 쿠루스가 나오는 그때부터 좀 이게 이제 좀비가 아니라 좀 판타지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그 처음에 약간 그 좀비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 정도 와버리면 이제 이거는 좀비가 아니라 판타지물이. 그러니까 따지면 그 크루스라는 존재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변종 좀비 이제 뭔가 좀비가 돼도 이성을 잃지 않는 또 존재들이 또 이렇게 랜덤으로 그거는 뭐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랜덤으로 있고 따지면 그 히로미도 그래서 완전 좀비가 안 된 게 얘도 뭐 크루스랑 같은 계열이니까 뭐 그런 식이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그때부터는 이제 얘기의 밀도도 밀도인데 너무 이게 뒤로 가면은 뭐 이게 좀 그 설정 자체가 이제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설정 자체도 그렇거니와 그 크루스의 캐릭터도 뭔가 좀 흡입력이 없달까.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어떤 특정한 그 부분에서 뭔가 매력도가 있어야만 뭔가 몰입해서 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크루스 자체가 좀 약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네. 그 파트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다 보기 싫어 그냥. 네. 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크루스를 또 약간 변기처럼 활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좀 이게 뭔가 이게 어떤 좀비한테 살아남고 막 뭔가 인간들 간에 그게 이제 주였는데 조금 이제 좀 하여튼 너무 이 크루스라는 존재는 난 좀 이거는 밸런스를 그 작품의 밸런스를 좀 말아먹은 게 아닌가. 그 뭔가 계속 산으로 가는 느낌이. 네, 산으로 가죠. 네. 산으로 가고 사실은 이제 그 결말이나 이제 그 결국에는 뭐 이게 좀비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원인이 뭐였는지
이게 뭐 외계에서 왔다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끝내는데 솔직히 마무리 나는 진짜 너무 너무 좀 그렇고 그리고 사실 또 후반부에 이제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이제 나카타가 나오잖아 되게 잘 나가던 만화가 네. 근데 난 중간에 보다가 나 걔 존재를 잊어버려가지고 누구지? 걔가 걔랑 난 중간에 가면 얘가 누구였더라? 맞아. 이게 이렇게 돼버려. 설명 안 해줬으면 몰랐을 거야. 네. 그리고 막 갑자기 이제 뭐 또 그 이탈리아 얘기가 나오고 막 외국 얘기 나오고 막 갑자기 막 달리가 나오질 않나. 난 달리 보고 좀 뭐야 이건 또 갑자기 살바도르 달리가 나와가지고 또. 그 좀 뒤에 얘기들은 이게 이거 좀 작가가 이거 너무 벌린 것 같은데 자기도 수습이 안 될 것 같은데 수습 안 된 느낌이 강하고 사실 그 히로미가 다시 멀쩡해졌잖아. 다시 멀쩡해지고 근데 다시 또 뭐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좀비들이 막 서로 이제 막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나요? 약간 되게 덩어리가 돼가지고 뭐 알고 보니 뭐 히로미가 또 그 약간 그 안에서 뭐 여왕벌 같은 약간 퀸 에일리언처럼 약간 뭐 여왕벌 같은 그게 되고 무슨 그 안에서의 또 그 좀비들이 그 융합된 그 체계 안에서 또 무슨 뭐 약간 서로 그 인터넷 채팅창 마냥 뭐 이런 게 되고 막 그러니까 나는 좀 이거 좀 너무 이거는 너무 나가버렸다. 그치. 뭔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장르랑 뒤쪽하고 좀 다른 느낌이라서 네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뭐지 그게 또 어떻게 재밌게 잘 됐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참신하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막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우주로 가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너무 뜬금포와 생뚱맞은 전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 좀 기억에 남는 전개가 그 아줌마 있잖아. 아줌마 잘 싸우는 아줌마 잘 싸우는 아줌마가 갑자기 그 좀비 그 융합체 한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갑자기 아가씨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막 상종자들이랑 막 다 그냥 그 자식들 다 낳아주고 막 그래서 이거 너무 생뚱맞은 생뚱맞은 전개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의미를 찾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히로미가 다시 뭔가 자기가 내가 뭔가 지금 이 좀비들의 약간 뭐 모체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이제 괴물이 돼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게 되는데 그 융합체인데 약간 이제 그게 그러니까 히데오는 그래서 내가 널 구해줄게 하면서 거기다 총을 쏘는데 이제 히로미는 네가 감히 날 쏴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 마지막에 감히 날 공격하다니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걸 그 표현하려고 한 건가 약간 그러게요. 네. 뭐 남자와 여자는 항상 소통이 잘 안 되긴 하지만 특히나 약간 여기서는 그래서 얘를 구해주려고 총을 쏘는 건데 히로미는 네가 감히 날 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덩어리가 난데 그치 그런 거죠. 그러면서 히데오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되고 막 사실 그 마지막에 히데오 그냥 그 안 죽이고 이게 그 융합체가 붕괴되는 것도 조금 개연성이 좀 떨어지거든 솔직히 그냥 갑자기 뭐 히데오 살아야 하면서 그냥 지가 알아서 약간 자폭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뭐 죽는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 솔직히 왜 굳이 스스로 그렇게 한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또 이제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만화가도 이제 그 잘 나가던 만화가 걔도 이제 또 옥상에서 그 적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또 히데오는 보고서 뭐가 지금 해골 가면 쓴 남자가 착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네 하면서 걔를 또 저격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좀 마지막 판에는 약간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거를 표현하려고 한 건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또 반드시 또 그렇다라고 또 의도한 것 맞나? 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분간이 안 되고 산만하고. 그러니까 딱 그 주인공 그룹에만 집중하는 게 집중도가 높은데 이제 뒤에 얘기는 막 이 사람 나도 저 아니 그 심지어 뭐 외국 얘기가 나오니까 이탈리아 나오고 뭐 달리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거 너무 이거는 좀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후반부에 인상 남는 거 이제 그거 하나니까 결국에 이제 츠구미가 야부가 이제 애기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결국 좀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장면도 너무 안 되는데 했는데 맞아요. 굳이 이제 여기서 보면 주인공이 둘 다 뭐 사랑한다, 뭐 둘 다 좋아하는 약간 그런 뭐 어디서 이제 약간 좀 약간 양다리 느낌이랄까. 아니, 그런 묘사가 나오고 약간 뭐 네가 지금 이런 상황 돼가지고 두 여자를 다 이렇게 막 할 수 있지, 막 그런 대사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좀 그런 묘사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추구미가 이렇게 근데 정작 이제 애기가 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 상황을. 오히려 그 애기 좀비를 안으면서 빨리 나를 이제 그 이 분쇄기에 빨리 넣어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 거기서 포기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원래 되게 강인한 캐릭터였는데 뭔가 사랑을 잃고 삶을 포기한 느낌이 살짝 좀 드는 좀 그런 느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파트도 이제 좀 그런 게 전 또 그 추구미의 최후가 되게 조금 이유라의 최후만큼이나 되게 인상에 남는데 또 그냥 이 작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되게 슬픈 상황이잖아. 되게 어떤 슬픈 이별, 어쨌든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죽는 거라서 되게 슬픈 상황인데 거기서도 막 거기서 이놈의 히데오도 거기서 답답하게 또 아니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또 빨리 이거를 넣으라고 하는데 오히려 히로미가 그걸 해버리잖아 그냥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또 답답한 느낌이 나는데 이제 점점 이제 빨리 내 이성이 마비되길 난 빨리 해. 난 빨리 여기 들어갔을 때 지금 아직은 할 수 있어. 내가 이성에 마비되면 이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는데 거기서도 그 자꾸 히데오가 답답하게 굴어가지고 또 이제 그 시간 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점점 막 추구미가 이제 이상해지는 게 또 표현되잖아요. 헛소리 하면서. 근데 난 거기서 좀 내가 좀 약간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드는 대사를 하거든. 그 추구미가 막 이제 자기 혼자 막 점점 제발 부탁이 야야야야 막 하면서 이제 막 약간 렉 걸린 것처럼 이제 원래 이 좀비가 되면은 이 작품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막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헛소리 또 하다가 막 이유라의 고추 좋아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거 내가 뭔가 좀 복잡한 기분이 드는 거 되게 그것도 물론 이제 이 좀비가 되면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뭐 예의나 도덕적인 걸 다 이제 어떤 그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조금 이제 어쨌든 그 이유라에 대한 감정이 뭐였을까 또 그런 생각이 약간 든다는 거지 그게. 후반부에 그래서 약간 히데오도 그렇고 그 히로미도 약간 그 대사를 약간 마음에 둔단 말이야. 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약간 막 그래서 막 또 괜히 막 히데오 자기는 또 망상하면서 막 되게 이유라 생각했나 막 그 생각하면서 막 그런 게 있고. 또 히로미도 막 되게 자기 혼자서 막 그 약간 치구미가 자기한테 막 그 마음에 안 드는 말 했던 거 막 되게 담아두고 있는 그런 묘사가 나오잖아요. 막 되게 너는 뭐시 암내도 나고 막 뭐 비듬도 심하고 막 액취증 있다고 막 그런 얘기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그 약간 좀비물인데 그 그러니까 좀비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어떤 이것도 따지면은 이제 호문쿠루스랑 괴는 다르지만 뭔가 좀 인간들의 어떤 그런 이제 마음속에 그런 거를 좀 표현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여기서는 좀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비물하고 약간 좀 다른 시각의 좀비물.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그 심리 상태 뭐 그런 묘사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인간끼리의 뭐 소통과 단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뭐 대놓고 하는 부분도 있고 비유적으로 돌려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대충 알겠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산으로 가다 보니 몰입이 덜 돼서 좀 덜 재밌게 느껴졌었다.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봤을 때는 원작이 훨씬 재밌고 영화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는 영화가 더 재밌고 원작이 좀 더 지루한 느낌이었달까 좀. 그러니까 원작은 좀 이제 후반부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더 훨씬 나았겠지. 평가가 더 올라갔을 텐데 이제 후반부가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저는 보니까. 약간 후반부 작가가 처음에 설정해놓을 때 전반부부터 한 중간 한 대충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정해놓고 후반에는 그 원래 설정에 없었던 것 같은 내용을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 후반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히려 이제 이번에 영화를 이제 저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또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니까 처음 봤던 거였는데. 지금 와서 이제 원작을 몇 번이나 본 상태에서 영화를 보니까 오히려 그리고 딱 그 영화까지의 그 정도의 줄거리가 낫지 않았나. 그러게요. 저 깔끔하고 다시 보니까는 영화 쪽이 오히려 삼박하다.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의외로 전 영화가 좀 싱크로가 높아가지고 싱크로도 높고 놀랐습니다. 주인공도 진짜 되게 잘 물론 뭐 그런 평범한 인상이긴 한데.
잘 표현했고 주인공도 주인공의 매력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영화 쪽에. 네. 이탄이라든가 그 화실 사람들도 싱크로가 높아가지고 캐스팅을 잘했어요. 조금 이거 너무 진짜 맞아. 싱크로가 높은데 이제 물론 뭐 약간 이제 추금 야부나 이제 그 이유라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 원작 그러니까 그 마트 멤버들은 조금 이제 원작과는 완전 똑같진 않은데 근데 전 나름대로 뭐 그 이제 이유라의 사실 그것도 사실은 그거 실사로 표현하기엔 좀 너무 하니까 많이 순화가 돼 있는데 그래도 일단 약간 막말하면서 약간 이렇게 뭔가 이상해지는 그 과정은 잘 표현했더라고 되게. 맞아요. 말 이렇게 늘어지면서 그 여자친구 그 배역도 여자친구 저는 되게 닮아가지고 그 그림이랑 만화랑 특히 그 좀비 됐을 때의 저는 원작을 아니까 여자친구 좀비 나올래나 보다 막 기대를 하면서 보잖아. 근데 되게 진짜 그거를 실사로 너무 잘 표현했어. 그 여자친구 좀비가 된 그 모습을.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부산행도 약간 이제 비보이들이 많이 그러니까 댄서들이 많이 이제 그 좀비들을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뭔가 그 현대무용이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이거 해줬나. 그 움직임이 확실히. 그치. 예.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난도의 움직임을 네. 보여주니까. 그 좀비가 됐을 때 어떤 막 그 기괴한 움직임을 굉장히 잘 표현했더라고. 맞아요. 영화가 그 원작 실사한 작품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꽤 괜찮은 편 아닌가? 괜찮죠. 이 정도면. 보통은 실사화가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기가 거의 힘들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각색도 잘한 편인데다가 또 싱크로도 꽤 높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나는 근데 굳이 왜 야부를 그 원작처럼 쇼컷을 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너무 캐릭터 외형이 너무 달라져 버려가지고. 그러게. 추구미의 외형은 좀. 추구미는 원작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진다. 뭐 추구미 배우가 이쁘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도 머리 헤어스타일 정도는 뭐 따라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왠지 그 일본 이유라 그 배우가 공유가 좀 생각나. 나 순간 공유인 줄 알았어 순간. 뭔지 모르게. 약간 좀 공유필이 좀 있어서. 네. 그 양반도 왠지 이게 낯이 익은 느낌이 약간 분명 내가 처음 보는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그래서 뭐 영화도 꽤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영화는 이제 정말 그 좀비들 다 죽인 다음에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이제 그게 I am a hero가 되는 거죠. 그쵸, 멋있지.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그렇게 딱 해버리는 게 원작과는 엄청난 차이가 돼버리지만 그러니까 원작은 이게 또 기분이 더러운 게 결국 결말이 결국 히데오는 아무것도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에 마지막에. 그쵸. 다시 페인돼가지고 다시 혼잣말하고 앉았고 다시 좀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물론 마지막에 또 그거 융합체에서 나온 떨어진 애기를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약간 아들처럼 키워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들이랑 살아가면서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아무튼 좀 너무 뒤에는 너무 갖다 붙이기랑 너무 이게 그냥 약간 작가가 에라 나도 모르겠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해버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수없이 그 전에 깔아놓은 떡밥들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떡밥 다 쌩까버리고 에이 나도 설정 골치 아파 이래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내버려서 그래서 참 이게 흡입력 있고 그 재밌는 작품이긴 한데 좀 마무리가 아쉬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쉽지만 어쨌든 인상적인 작품이고 뭐 한번 봐서 나쁠 건 없죠. 그렇습니다. 네. 뭔가 색다른 스타일의 좀비물을 원하시면 I am a hero. 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여기 나오는 그 히어로가 영웅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원래 네, 한자로 영웅. 그래서 영웅을 이제 히데오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어로가 약간 중의적인 뜻이 있었구나. 네. 저는 몰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산행 찍을 때도 이제 요거 원작 만화를 참고했다고 감독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나니까는 부산행에서 마지막에 김의성 배우가 맡은 그 이제 바람 유발 캐릭터가 막 갑자기 좀비 된 다음에 헛소리 막 하잖아, 막. 저희 집은 뭐 부산시 어디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거기서 좀 영향 받은 느낌이 들더라고. 물론 부산행의 좀비는 뭐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게 약간 좀비물인데
조금 이제 기존의 좀비물과는 약간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